근데 법조에 마피아 있어요? 이제 이제 마피아란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검찰 법원별로 핵심 엘리트층은 따로 있는 거죠. 그걸 키워지는 방식에 따라서 검찰과 법원 다른 방식으로 엘리트가 키워지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정권의 성격 따라서 엘리트가 새로 재구성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검찰은 엘리트 구성이 정권 바뀜에 따라서 빨리 바뀌고요. 법원 같으면 법원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법원은 정권 바뀐다고 획획 바뀌는 것보다는 들어올 때 그 성적 기준이라는 게 매우 엄격하다. 지금은 좀 공개됐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이제 과거 오랫동안 그 성적의 기초에서 법원 내에서의 일종의 그 엘리트 서클인 민사판례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민사판례 연구회 가입이 되면 민사판례 연구회는 기존 멤버가 데리고 갑니다. 법원 하나회. 그렇죠. 일종의. 법원에 있는 하나회 비슷한 거죠. 그분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 엘리트 구성 재충원 방식이 좀 다르다. 법원은 그러니까 그런 민사판례연구회처럼 엘리트로 칭해지는 선배들이 엘리트 후배를 선발해서 연면이 이어나가는 이런 실세 조직이 있고 그렇죠. 검찰은 그에 비해서 정치적 외풍을 타면서 자주 바뀌기는 하나 검찰 요직을 특정한 성향 혹은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독식하면서 안에서 권력 행사를 한다. 그렇죠. 검찰 같은 경우는 청와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이게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인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검찰 검찰 내에서 일과 이과가 있는데 검찰 이과가 인사를 담당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느 자리도 그 자리. 근데 옛날로 얘기하면 2조 정당 자리겠죠. 검찰 내에서. 그 자리는 아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옛날 그 당쟁할 때. 그 자리를 두고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과를 딱 잡는 거죠. 다른, 바깥에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강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쥐락펴락한다. 그래서 거기 일탈하면 외곽으로 확 보내버리고 말을 따르면 실제 기소를 하고 무죄가 났다 하더라도 아까 그 승진시켜주고 검사들이 정치사건 기소한 거 뭐 정현주 사장, 미네르바 뭐 등등 PD수첩 뭐 싹 다 한명수까지 다 무죄 선고 났는데 그 기소한 검사들은 전부 승진했더라고요. 다 승진했죠. 다 승진했죠. 이게 마피아 윤리입니까? 그게 마피아 윤리죠. 마피아 윤리는 가서 마피아든 조폭에서 위에 넘버 1이 넘버 10한테 시켰다 이겁니다. 넘버 10이 가서 어떻게 하고 왔는데 실패를 했다 해서 저쪽을 찔렀지만 뭐 완전히 못 찔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폐지는 할 거 아닙니까? 잘했다 그러죠. 네, 수고했다 그러고 근데 뭐 그 법조 용어 또는 뭐 그쪽 용어로 몸빵으로 근데 이제 가서 몸으로 때우고 왔다 하면 뭐 뒷배를 봐주고 후원해주고 그다음 돌아오게 되면 넘버 10에서 넘버 7까지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이 민주화 이후에 생긴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문제들이 많아서 국민들이 과연 사법 정의가 있는 건가? 민주화돼도 이 부분만은 지금 뭐 성역처럼 안 고쳐지고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에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안기부 때로는 보안사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 예. 근데 이제 이 문민화되면서 민주화되면서 안기부나 보안사가 이게 부당하게 이런 민생이나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이제 근절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는 완전히 이제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검찰이 때로는 정권이 많이 의존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보면은 검찰이 항상 권력의 신여만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신여 역할을 자청하기도 하지만은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권력에도 칼을 그냥 들이대는, 권력이 좀 약하거나 약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자기 중심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저는 그래서 이제 검찰을 민주화 이전과 이후 달리 봐야 되는 게, 민주화 이전까지는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관계기관 대체계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기관 대체계에 서열이 있습니다. 그는 즉 자석 서열부터 해서 모든 서열인데 거기서는 항상 국정원 안기부가 검찰보다 위였습니다. 서열 관계가. 근데 관계기관 대체계라는 게 지금 이제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 서열이 그것도 없어졌고 서열도 없어졌는데 지금은 검찰이 위에 섰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권력, 정치 권력, 청와대와 안기부가 주도해 나간다면, 물론 뭐 보안사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해체되고 난 뒤부터는 검찰은 정권으로부터도 해방된 권력이 됐고, 민주화됐다고 그러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니까, 국민으로부터도 이제 그 통제가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일종의 독자 정당 같은 움직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충원은 최고 엘리트를 충원하되,
내부의 일정 그 암묵적 강령과 행동 방식, 윤리가 있고 그에 맞춰 가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당 이제 그 여당이죠.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래도 하고 이 여당이나 야당이 자기를 칠 것 같으면 또 치기도 하고 반격도 하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던 정권의 비리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정보 차원에서 그걸 다음 유력 주자에게 넘겨주면서 근데 검사장, 검찰총장 등 자리 문제를 암묵적 거래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그 준정잠독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좀 들어간다 이제 얘기가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네. 제가 17대 국회에 있을 때 동료 의원이었던 한나라당의 검사 출신 그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김씨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들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이게 내사 단계에서 보면 알게 되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라거나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항상 다 공개적인 수사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저축해놓은 그렇죠. 갖고 있다가 자기 계보 선배에게 보고한대요. 그러니까 직할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계보 선배에게 보고하면 계보 선배는 또 그런 걸 카드로 이렇게 활용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걸 가지고 물건 교환하기도 하고 또는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뒷배를 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봐주는 자기 계보 선배가 없으면은 자기는 출세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이제 자기 근무지를 갖다가 한다거나 승진이라거나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검찰이 이제 현재는 많이 늘어가 한 1,8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20%가 이제 기획통, 특수통, 공안통 등 해서 엘리트 검사하고 80% 정도는 셀러리맨 검사. 노가다. 셀러리맨 검사. 도둑놈 잡아오고 강도 잡아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게 준사법기관으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를 하든가 말든가 뭐 이게 혐의가 없으면 말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자기 권력화, 자기 권력을 재생산하는 어떤 도구로 써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그 준정당 조직, 독자적인 준정당 조직이다. 그래서 정권마저도 적절하게 관계를 맺다가 때로는 이게 날카롭게 대립하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죽은 걸려 같으면 또 뒤에 목을 치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검찰 지금 검찰만 얘기를 하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 아니겠어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 검찰 조직 같은 게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검사들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로 삼은 독립적 권력 조직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이게 마피아의 개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저희 이제 법을 하고 법과 제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습인가를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장관 하시지 않습니까? 장관은 차관 몇 명 있었습니까? 차관 하나 있었죠.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관이든 차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둘 있는 데가 4개 부처가 있고 복수차관.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명밖에 없는데 검찰이란 조직은 검찰총장 위에 법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 밑에 법무부 차관이 있죠.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이란 게 있거든요. 검사장이 지금 한 30 몇 개 된 것 같은데 검사장이 모두 차관입니다. 32명인가요? 차관급. 차관급이죠. 차관급이고 차관급이 되면 차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근데 더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검찰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사람 또 생겼어요. 49명입니다. 49명. 49명. 그러니까 다른 조직 그전에 다 합쳤으면 경찰은 1명입니다. 경찰청장 1명인데 경찰 그 조직이 얼마나 큰지 경찰청과 말할 것도 없고 통상의 행정부 조직보다 훨씬 차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40명이 되니까 정부죠 하나에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이런 힘 자체를 갖고 있고 돈에 있어서나 뭐 예산이 얼마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외에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많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을 파견 받는다 생각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자기가 청와대에 보내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죠. 진정복귀하죠. 그렇죠. 또 국회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보좌관 그 정확한 직함 전문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있죠. 법무부가 있죠. 가 있으면서 거기 우리나라 주요 요직에 그 뭐 공정거래위도 가 있고요. 사실은 또 뭐 금융감독원도 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중요한 의사결정 정보가 있는 쪽에서는 다 검찰 사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고가 일로 모여지죠. 검찰. 방송통신위원회도 가 물론 있습니다. 방통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권력격에 모두 자신의 프랙션을 파견한 겁니다. 일단 모든 정보가 최고급 정보가 자기의 항상 세포를 심어놨다. 이거.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민주주의 원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검찰 내부 아까 마피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고급 정보가 검찰에 다 몰리죠. 그걸 보고 각각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못하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뭐 좀 작게 보면은 우리가 경찰청이 네. 행정안전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 반대죠, 근데. 예. 그런데 법무부의 장관, 차관, 법무부 행정실장 등 요직 102명 중에 99명이 검찰 출신인 거예요. 검사 전문직 검사. 예. 근데 행안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경찰 출신이 반 이상이라도 가 있느냐?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무부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법무부가 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법무부 검찰국만 검찰이 와서 있고, 그렇죠. 검찰국 외에 인권과 뭐 교정, 그 다음에 그 출입국 관리 다 그냥 법무부 직원, 특히 이제 변호사가 와서 네. 그 앉아 있습니다. 검찰을 관리해야 되니까요.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고 법무부 장관은 뭐 정치인이 된다거나 뭐 어떤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한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출신 선배 검찰총장이 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고, 근데 이 법무부 장악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의회 아까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과도 직결되는 게 한국에서 행정부의 제출 법안 비율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는 비율보다 법무부를 통해서 결국 정부 법안이 제출돼야 되는데 이게 훨씬 많이 통과됩니다. 아니 의원 발의 법안도요 태반이 정부에서 준 거예요. 그렇죠. 청부 청탁한 거 아니에요? 청부 입법.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의원 발의도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의원 발의한 거를 형식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 발의 법안이 훨씬 수가 많은데 그건 모두 법무부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제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한다는 얘기는 국회의 법안 제출권도 사실 갖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네. 아까 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사위는 검찰 사람들로 뭐 거의 꽉 차 있고 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이익에 반하면 거기서 날아가죠. 그렇죠. 법사위 안에서 예. 중간 병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법안 제출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자르고. 그러니까 법사위에는 검찰 경력이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검찰이 지금 각 쪽에 파견하고 있는 거를 다 자르고 예. 그 공정거래위다 하면 또 금융감독위원회 하면 거기서 독자적으로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필요하면 그렇죠. 뽑아야 됩니다. 채용하면 되죠.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검찰이 파견다가 있는 그 발을 다 잘라야 돼 전부 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대 국회에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59명. 검찰 분소야. 그러니까 약 20%예요. 20%.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국민 중에 20%가 검찰이냐? 검찰 출신이냐? 아니 저뭐 법률가. 사법연수원 출신이냐? 그럼 차라리 우리나라 지금 그 사법연수원 출신 현재 뭐 생존해 있는 사람은 10,000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1%만 하고 비정규직 40%니까 국회의원 40%를 비정규직 하는 게 맞다. 이제 상징적인 물론 얘기죠. 근데 검찰이 이제 제가 그 국정감사를 다니다 보면 지방에 검찰청이 있으면은 그 지방 법원 건물이 똑같은 이제 모양으로 해가지고 바로 옆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법원하고 검찰청이. 예, 외국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예가 없다 전혀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예. 근데 우리는 붙어 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자세히 보면은 검찰청 건물이 한 층 정도 높아. 내지 몇 메다 정도 더 높대요. 이게 설계 똑같이 해가지고 시공하는 단계에서 좀 더 높인대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만 별거 가지고 다 정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실 원래 이 형사사법 구조를 보게 되면 당연히 법원이 위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하고
검찰은 똑같은 대등 당사자고 법정의 구도를 보더라도 판사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법대는 위에 있죠. 있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하. 니나 내나 나하고 대학 친구고 사법시험 같이 했고 사법시험 같이 공부도 했고 니보다 내가 좀 나았을 경우도 있고 술도 같이 먹고 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재판을 받아야 돼? 이게 있다 보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도 그런 라이벌이 있고 실제 그리고 이제 뭐 법원 검찰 건물에 잘 가보시면 우리는 이제 검찰청 영문 표기에 보면 수프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프림. 대법원, 최고법원 수프림 코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검찰청도 수프림이라고 붙여놨는데 전 세계 검찰청을에다 수프림이라는 영어를 넣은 데가 없습니다. 아, 우리 마피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수프리머시. 야.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죠.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그런데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안다라고 봅니다.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건물 높이를 몇 미터라도 높여서 위세를 과시하려고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속이 허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런 상권 분립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은 이 행정부의 일부이죠. 그렇죠. 법무부의 법무부고 일부죠. 법무부 안에서 또 검찰청으로 일부인데 검찰 스스로는 이걸 하나의 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헌법기관으로. 사법부에 대당하는 그렇죠. 하나의 부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면은 아니 왜 차관급이 49명이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뭔가면은 그 고등부장 검사 있잖아요. 네, 네. 판사. 네, 고등부장 판사가 차관급이거든. 그게 그 정도 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법원도 그래요? 법원도 수십 명이요? 차관이? 뭐, 예. 지금 수는 제가 안 세봤습니다. 고등부장이 따로 있죠. 그 정도 수가 됩니다. 아니 설마 아니 검찰이 법원보다 더 많게 하겠어요? 맞추려고 했겠지. 근데 검찰 법원은 많다. 하나 이게 그게 법원 건물보다 검찰청 건물이 조금 높듯이. 아니 그건 다른 게 있죠. 차관급 삼부 중에 하나를- 삼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 전체 사법부 전체가 행정부 전체와 맞먹어야 된다. 되는 구조가 있죠. 논리적으로 네, 삼권 분립이니까. 근데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중에 하나인데 검찰은 스스로 사실은 삼권 분립 외에 별도 존재한 제 사건이라고 자기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초기에 그 송광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법무부 장관의 영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법적으로 법무부 네. 장관에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시를 했을 강금실 때 장관 때. 그리고 예. 또 전정배 장관 때도 그랬고 그렇죠. 당시에 김종- 강정구 교수 예, 사건 예. 때도 예. 그랬고 그러니까 그걸 그 지시를 어길 수는 없으니까 지시를 못 내 받을 때는 뭐 자기 목을 잘라버리죠. 사표를 내는 거지. 스스로. 그게 이제 조폭의 논리지. 그걸 이제 그걸 사표를 안 내면 밑에 이제 부하 입장에서는 좀 치사한 보스가 그렇지. 되는 거죠. 그렇죠. 배를 꺼야 돼. 그러니까 장렬하게 죽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일종의 심정윤리나 행동윤리화돼 있다 보니까 아. 그 자신의 조직의 그런 보호를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자꾸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또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멋있는 행동, 물 다운표를 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멋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후배 입장에서는 저 선배는 좀 챙겨줘야 된다. 그 장관님도 팍팍 따라오고. 예. 안 그러고 자기 자리 보존한다 그러면 치사한 사람이 되니까 원래 보스들 중에서도 좀 세게 해줘야지 밑에 쌈자르 넘버 7, 넘버 10이 대장으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조폭 수사 있죠. 예. 절대로 경찰에 안 맡긴다 그러거든요. 조폭 수사만은 자기들이 직접 한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자기들 수사 지휘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들이 직접 맡아서 한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조직이 있을 수 없다. 자기들도 조직이래요. 이게 그 정도 라이벌 의식. 얘는 그렇죠. 우리가 작살내야 돼. 남들한테 맡기면 안 돼. 우리 손으로 끝내야 돼. 이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 문화도 결국은 헌법의 체계와 우리의 법률, 그 정부조직법의 여러 가지 체계 같은 것은 안중에 별로 없고 네, 네. 자기들 나름의 마피아적 직업윤리와 문화 그리고 리퓨테이션, 명성에 관한 어떤 판단의 기준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죠. 아주 강하게 돼 있고 그게 내면화돼 있다는 거죠. 물론 내면화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외곽으로 빠지게 되고 내면화돼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로. 올라가는 이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이제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중심적 흐름이 그걸 가고 있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저는 이제 한국 검찰 권력 문제가 이제 제도적인 문제인데 우리 OECD 나라 아닙니까? 또는 G20 나라인데 그 OECD 나라와 G20 나라를 비교했을 때 어떤 나라보다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검찰은. 검찰이.
일단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수사는 몽땅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소만 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네. 그래서 검찰 집행까지 그렇죠. 이제 언론 플레이까지 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청 안에 수사 인력도 따로 있습니다. 빨대도 있고 빨대도 있고 다 있어요. 경찰 전차를 지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 혐의가 있으면 독일 검찰 같은 경우 수사 혐의가 있으면 검사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냥 기소를 해야 됩니다. 독일 검사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긴 있대. 기소 편의주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한국 검찰은 이제 경찰을 지휘한과 동시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죠. 그게 기소 편의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거 더하기 앞에서 얘기했던 각 정부기관에 다 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미국은 검사장급,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검사장이죠. 그쪽은 뭐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장급은 직선하거든요. 예, 선거를 뽑죠.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검증하고 그렇죠. 갈아치우면 그 사람이 다시 이제 확 바뀌니까 검찰들이 즉 대중적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선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검찰총장을 최고 순회로 하는 단극형 피라미드가 있고 이 피라미드 조직 내이 철두철미하게 이제 상명하복으로 관철되는데 요 꼭지만 장악하면 전체가 장악될 수 있으니까 국가 권력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장악하게 되면 전국의 검찰 가장 OECD 수준에서 가장 막강한 검찰 전체를 지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단극화 피라미드 체제를 이제 다극화해서 쪼갤 건가. 그다음에 파견돼 있는 권력 자르고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줄이고 그다음 대중적 통제를 마련할 건가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지금 어찌 보면 점점 괴물처럼 커나가고 있는 이 검찰 마피아라고 볼 수 있는데 역대 정부가 어찌 보면 검찰 개혁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어찌 그리고 달리 보면 또 많이 의존하기도 했고 의존하기도 했고 제가 볼 때 의존하지 않은 최초의 권력이 아마 참여정부인 것 노무현 같은데. 정부죠. 예. 예, 왜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워낙에 그 이전에 영남 PK 등 중심으로 특히 YS 때는 PK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찰을 이제 상층부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이 세탁하기 위해서 또 호남 측을 그 출신을 또 중용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 있는 인사들이 또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신아무개니, 김아무개니, 예. 뭐 온로비 사건이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예, 옷도 비가 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정부에 와서는 초반부터 이제 검찰도 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칼을 뽑았었죠. 그래서 장관도 이제 강금실 장관을 임명하고 또 검찰 인사 문제 또는 그 유명했던 이 평검사들과의 어떤 대화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했지만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하고 고전에요. 그 문제 하기 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검찰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긴 한데요. 그 전에 마피아는 왜 덤비면 꼭 보복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짜 우리 동네 조폭이긴 하지만 친구 영화 보면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럴 때까지 검사들이 그런데면요 찌를 때 찌르더라도 치명상을 입히더라도 찔러서 비틀지는 마라 뭐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 한대요. 하죠. 좀 신사적인 조폭이 되려고 그러나 봐. 근데 보복하잖아요. 그게 마피아 문화의 아주 중요한 측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보복으로 죽었다 그렇게 봐요. 검찰 개혁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냉온탕을 번갈아 갔습니다. 장관으로 보게 되면 근데 강금실 장관 했다가 다시 검찰 출신으로 갔다가 천정배 장관으로 갔다가 또 검찰 갔죠.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개혁하려면 집권하고 1년 반, 2년 맥심 최대 2년 내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했다가 갑자기 원래 우리 사람이 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괜찮네. 좀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버티자 싶은 거죠. 버티자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어떤 이유로 그런 냉온탕을 번갈아 갔는가 이제 잘 모르지만 그게 좀 패착이었다라고 보고 향후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검찰 개혁은 정말 1년 내로 정말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 장관이 강골인 사람이, 왜냐면 법무부 장관 자신도 지금, 근데 천정배 장관 같은 경우도 아주 최고의 법률가 중에 한 명인데, 강정구 수사 불구속 지휘. 사실 그거 불구속 지휘가 원칙이거든요. 원칙을 했다는 이유로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난리뿐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 스스로 못 날리지만 여론을 통해서 좌빨로 만들는 데서 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검찰개혁 문제를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 검찰개혁에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구체적인 몇 가지 방안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장관을 갖다가 그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인사법 문제로 처리하는 것도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다극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검 이제 중수부를 해체하고 그리고 공수처 혹은 뭐 고비처라고도 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갖다가 둬서 그 분야에 관한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을 갖다가 이제 깨는 거죠. 깨서 분할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동의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참여연대 사법권센터 소장을 한 오래 했는데 그때부터 제출했던 안인데 이제 법안까지 사실 국회에서 만들어졌었죠 사실은 막판에. 물론 안 됐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왜 안 됐는지. 네. 그건 좀 이따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 문제는 분명히 따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문제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누가 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초기에 검찰개혁 할 사람을 아주 강고를 데리고 들어와서 해서 검찰이 이거 버티다가는 내가 완전히 쫓겨나겠구나. 임기 5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죠. 끝까지 가야 된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 딱 선포하고. 그럴 때만 검찰이 확 갈릴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장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검사장급들을 아까 그렇지 검사장이 쉬운 말로 하면 그 개파 보스일 건데 그렇죠. 그분들을 정리를 재구성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끝까지 가야지 이 사람이 사람 자체의 물갈이가 될 거다 보고요. 그 작업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도적으로는 중수부가 왜 문제인가 하면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할기구거든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하에서 검찰총장이 하라는 수사만 하는데 검찰총장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불문가지다라는 생각이 들 때 중수부가 하는 역할 중에서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특수수사 같은 경우 예컨대 뭐 화이트칼라 범죄나 재벌 비리 등 수사해야죠. 이걸 갖다가 중수부에 검찰총장 직할에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검찰총장의 성향이나 편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특수수사의 범위와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쪼개가지고 첫째는 원래 지검 특수부가 있거든요. 서울지검 특수부 뭐 우리가 좀 외국 같은 경우는 특수부 수사로 제일 유명한 데가 동경지검 특수부거든요. 일본에는 중수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에 뒀는데 잘하는 거거든요. 서울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특수부, 광주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쟁을 하게 하고 충돌이 생겨서 관할이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관할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의 지위와 내용 성격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중수부 폐지론이죠. 그게. 그렇죠. 중수부 폐지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수부 폐지만으로도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게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강화하는 게 하나 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검찰총장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막강하기 때문에 아까 노 대변인 말씀하셨던 고비처 또는 뭐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검찰의 권력을 떼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독점을 떼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검찰 및 고위공무원이 검찰이 포함된 고위공무원이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 게 좋다면 특히 이제 검찰 내부의 부패 같은 경우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죠. 처벌할 사람이 없어. 기소를 안 하니까. 네. 그렇죠. 덮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서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검찰이 비리를 일으켰을 때 우리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어떡할 거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내부자가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경우는 따로 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좋다. 뭐 삼성 엑스파일의 떡값 검사들 그렇죠.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수사는 그냥 조사도 안 했고. 대검 중수부 폐지하면 대검 중수부 캐비넷에 있는 다 나오죠. 그 270개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있어요. 중앙지검인가요? 그럼 관계가 없구나.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요 부분에서 제가 대검 중수부 저도 이제 폐지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검 관계자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당사자들에게. 했더니 조직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피아가 해체된다. 검찰이 실제로 보면은 직접 수사하는 사건보다도 이 내사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사를 해서 거기서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거야. 그걸 딱 쥐고 그 중에 일부가 공개적인 수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이걸
예를 들면 중수부가 없으면은 수사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소에 내사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그리고 내사가 빙산에 그 물속에 다 잠긴 10분의 9 정도 된다면 그 물 밖으로 나온 10%가 바로 이제 우리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사가 딴 게 아니라 정보거든요. 내사는. 정보지. 내사 핵심은 내사가 첩보, 정보 이런 거죠. 요번에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무총리 조정을 통해서 형사법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검찰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게 내사 문제에 대해서 경찰 내사까지 모두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법을 통과했습니다. 네. 기막힌 건데 과거에는 이제 경찰 내사 문제는 경찰에서 끝이 나는데 이번 걸 통해서 검찰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원래 권력을 쪼개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반대로 이제 자기 내사 외에 검찰 내사 외에 경찰 내사 거도 다 보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이제 불딱지가 난 건데 이제 검찰의 탐욕이 이제 끝없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사 문제를 포함해서는 검찰을 바꾸려면 일단 그 수사권 문제에서 상당 부분은 경찰로 보내고. 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각종 기소독점 중에서 공수처 쪽으로 또 떼어주고. 이거 자꾸 떼어줘야 된다. 네.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디도스.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 서열이 그것도 없어지고 서열도 없어졌는데 지금은 검찰이 우위에 섰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정치 권력, 청와대와 안기부가 주도해 나간다면, 물론 뭐 보안사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해체되고 난 뒤부터는 검찰은 정권으로부터도 해방된 권력이 됐고, 민주화됐다고 그러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니까, 국민으로부터도 이제 그 통제가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일종의 독자 정당 같은 움직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충원은 최고 엘리트를 충원하되, 내부의 일정 그 암묵적 강령과 행동 방식, 윤리가 있고 그에 맞춰 가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당 이제 그 여당이죠.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래도 하고 이 여당이나 야당이 자기를 칠 것 같으면 또 치기도 하고 반격도 하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던 정권의 비리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정보 차원에서 그걸 다음 유력 주자에게 넘겨주면서 근데 검사장, 검찰총장 등 자리 문제를 암묵적 거래도 하고 그래서는 일종의 그 준정장덕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좀 들어간다 이제 얘기가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네. 제가 17대 국회에 있을 때 동료 의원이었던 한나라당의 검사 출신 그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김씨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들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검사들이 뒷배를 봐주고 후원해주고 그다음 돌아오게 되면 넘버 10에서 넘버 7까지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이 민주화 이후에 생긴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문제들이 많아서 국민들이 과연 사법 정의가 있는 건가? 민주화돼도 이 부분만은 지금 뭐 성역처럼 안 고쳐지고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에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안기부, 때로는 보안사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 예. 근데 이제 이 문민화되면서 민주화되면서 안기부나 보안사가 이게 부당하게 이런 민생이나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이제 근절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는 완전히 이제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검찰이 때로는 정권이 많이 의존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보면은 검찰이 항상 권력의 신여만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신의 역할을 자청하기도 하지만은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권력에도 칼을 그냥 들이대는 권력이 좀 약하거나 약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자기 중심. 그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저는 그래서 이제 검찰을 민주화 이전과 이후 달리 봐야 되는 게 민주화 이전까지는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관계기관 대체계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기관 대체계에 서열이 있습니다. 그는 즉 좌석 서열부터 해서 모든 서열이 있는데 거기서는 항상 국정원 안기부가 검찰보다 위였습니다. 서열 관계가. 근데 관계기관 대체계라는 게 지금이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이게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인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검찰 검찰 내에서 1과 2과가 있는데 검찰 1과가 인사를 담당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느 자리도 그 자리. 근데 옛날로 얘기하면 2조 정당 자리겠죠. 검찰 내에서. 그 자리는 아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옛날 그 당쟁할 때. 그 자리를 두고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1과를 딱 잡는 거죠. 다른 바깥에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강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쥐락펴락한다. 그래서 거기 일탈하면 외곽으로 확 보내버리고 말을 따르면 실제 기소를 하고 무죄가 났다 하더라도 아까 그 승진시켜주고 네. 검사들이 정치 사건 기소한 거 뭐 정현주 사장, 미네르바 뭐 등등의 비리수첩 뭐 싹 다 한명수까지 다 무죄 선고 났는데 네. 그 기소한 검사들은 전부 승진했더라고요. 다 승진했죠. 다 승진했죠. 이게 마피아 윤리입니까? 그게 마피아 윤리죠. 마피아 윤리는 가서 마피아든 조폭에서 위에 넘버 1이 넘버 10한테 시켰다 이겁니다. 넘버 10이 가서 어떻게 하고 왔는데 실패를 했다 해서 저쪽을 찔렀지만 뭐 완전히 못 찔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폐지나 할 거 아닙니까? 잘했다 그러죠. 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러고. 근데 뭐 그 법조 용어 또는 뭐 그쪽 용어로 몸빵으로. 근데 이제 가서 몸으로 때우고 왔다 하면 뭐 대화를 하다가 이게 내사 단계에서 보면 알게 되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라거나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항상 다 공개적인 수사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저축해놓은 그렇죠. 갖고 있다가 자기 계보 선배에게 보고한대요. 그러니까 직할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계보 선배에게 그 보고하면 계보 선배는 또 그런 걸 카드로 이렇게 활용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걸 가지고 뭐 물물 교환하기도 하고 또는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직 그리고 자기 뒷배를 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봐주는 자기 계보 선배가 없으면은 자기는 출세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이제 자기 그 근무지를 갖다가 한다거나 승진이라거나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검찰이 이제 현재는 많이 늘어가 한 1,800여 명 됐는데 그 중에 한 20%가 이제 기획통, 특수통, 공안통 등에서 엘리트 검사하고 80% 정도는 셀러리맨 검사. 노가다. 예. 셀러리맨 검사. 도둑놈 잡아오고 뭐 강도 잡아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게 준사법기관으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를 하든가 말든가 뭐 이게 혐의가 없으면 말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자기 권력화, 자기 권력을 재생산하는 어떤 도구로 써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겠어는 그 준정당 조직, 독자적인 준정당. 근데 법조에 마피아 있어요? 이제 마피아란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검찰 법원별로 핵심 엘리트층은 따로 있는 거죠. 그걸 키워지는 방식에 따라서 검찰과 법원 다른 방식으로 엘리트가 키워지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정권의 성격 따라서 엘리트가 새로 재구성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검찰은 엘리트 구성이 정권 바뀜에 따라서 빨리 바뀌고요. 법원 같으면 법원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법원은 정권 바뀐다고 획획 바뀌는 것보다는 들어올 때 그 성적 기준이라는 게 매우 엄격하다. 지금은 좀 공개됐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이제 과거 오랫동안 그 성적의 기초에서 법원 내에서의 일종의 그 엘리트 서클인 민사판례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민사판례 연구회 가입이 되면 민사판례 연구회는 기존 멤버가 데리고 갑니다. 법원 하나회. 그렇죠. 일종의. 법원에 있는 하나회 비슷한 거죠. 그분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 엘리트 구성 재충원 방식이 좀 다르다. 법원은 그러니까 그런 민사판례연구회처럼 엘리트로 칭해지는 선배들이 엘리트 후배를 선발해서 연면이 이어나가는 이런 실세 조직이 있고 그렇죠. 검찰은 그에 비해서 정치적 외풍을 타면서 자주 바뀌기는 하나 검찰 요직을 특정한 성향 혹은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독식하면서 안에서 권력 행사를 한다. 그렇죠. 검찰 같은 경우는 청와대